63세, 은퇴 후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겨우 알게 된 게 하나 있다. 평생 돈 걱정만 하며 살았고, 정년퇴직 후엔 연금으로 어떻게든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정작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건 돈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태도였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삶을 두려워한다. 돈이 부족해서일까? 물론 경제적 불안은 크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람을 진짜 힘들게 하는 건 마음의 습관이다. 젊을 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60을 넘기고는 삶을 무너뜨리는 독이 된다.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인생을 좀 더 가볍고 자유롭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다. 60세 이후 반드시 버려야 할 7가지 태도. 이것만 바꾸면 당신의 인생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나는 늙었다는 무기력한 태도. 60 넘었다고 이제는 끝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스스로 나이 들었다고 규정하는 순간 도전은 멈추고 활기는 사라진다. 사례 1. 은퇴 후 바로 나는 이제 늙었으니 조용히 살아야지라고 말하던 김 선생님 65세는 결국 매일 TV만 보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반면 같은 나이의 박 씨는 유튜브를 배워서 반려견 채널을 시작했고 매달 50만 원이라도 수입이 생기자 삶의 표정이 달라졌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문제는 나이 든 생각이다. 남 눈치 보는 태도. 60 넘으면 남이 뭐라 하든 내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이 나이에 이걸 해도 될까? 사람들이 뭐라 할까? 를 신경 쓰는 사람들이 많다. 사례 2. 이모 68세는 노래를 너무 좋아했지만 이 나이에 노래 학원 다닌다고? 라는 말이 들릴까 봐 5년을 미루다 결국 후회했다. 반대로 친구인 최 씨는 67세에 당당히 색소폰을 배우러 등록했고 지금은 시니어 동호회 공연에서 삶의 활력을 찾고 있다. 60 넘으면 남보다 나 자신에게 집중해야 한다. 과거에 매달리는 태도. 젊은 시절의 직함, 명함, 성공 경험 다 지나간 것이다. 그걸 붙잡고 현재를 놓치면 결국 외로움과 허무함만 남는다. 사례 3. 퇴직 후에도 늘 내가 예전엔 말이야 라고 하며 과거 자랑만 하던 정 과장 62세는 친구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자 외로움에 시달렸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고졸 출신인 오 씨는 지금부터 다시 해보자며 목공을 배워 동네에 작은 수공예 가게를 냈고 사람들과 새롭게 관계를 맺고 있다. 과거는 추억일 뿐 삶은 지금 이 순간에 있다. 모든 걸 돈으로만 판단하는 태도. 은퇴 후의 행복은 돈으로만 계산되지 않는다. 적당한 소득, 건강, 인간관계, 의미 있는 일이 균형이 중요하다. 많은 이들이 연금 얼마냐? 만 묻지만 실제로 행복한 사람은 돈은 적어도 삶이 단단한 사람이다. 오히려 돈이 많아도 불안한 사람도 많다. 그 이유는 행복의 공식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식에게 기대는 태도. 그래도 자식은 나를 챙기겠지. 이 기대는 때론 실망과 분노를 낳는다. 60 이후엔 자식에게 기대기보다 서로 독립된 인격체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식에게 집착하거나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간섭하면 관계는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 차라리 내 삶을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건강을 타고난 대로 믿는 태도. 60 이후의 건강은 타고난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나는 원래 건강해라는 방심은 무서운 결과를 부른다. 지금부터는 걷기, 소식, 정기검진이 필수다. 건강은 시간의 적금이다. 한 달, 1년은 별 차이 없어 보여도 3년, 5년이 지나면 인생 자체가 바뀐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는 태도. 스마트폰, 유튜브, 온라인 은행, AI. 이런 건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지라고 말하며 거부하면 세상과 단절되기 시작한다. 60부터는 오히려 뇌를 깨어있게 만드는 시간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면 해마가 자극되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모른다고 움츠리기보다 몰라서 배우는 중이에요 라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마무리 60세부터는 버리는 만큼 인생이 가벼워진다. 누구나 나이 들면 짐이 많아진다. 그 짐은 물건보다도 생각과 태도에 있다. 가난은 견딜 수 있다. 하지만 마음의 낡은 습관은 삶을 삭막하게 만든다. 63세에야 그걸 깨달은 나는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 혹시 당신이 60세 전후라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태도를 바꾸는 골든타임이다. 7가지 태도만 버려도 인생은 더 가볍고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그 자유야말로 우리가 은퇴 후에 진짜로 얻어야 할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63세에 깨달았다. 진짜 인생을 망치는 건 가난이 아니었다. 60세 이후 반드시 버려야 할 7가지 태도. 들어가며 대한민국은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이면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많은 이들이 은퇴 준비라고 하면 단순히 연금, 자산, 주거 등 재무적 요소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삶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은 재정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입니다. 많은 사례를 분석해보면 돈이 많음에도 불행한 사람, 돈이 적어도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은퇴 이후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60세 이후 반드시 버려야 할 7가지 태도를 전문가적 시선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나는 이제 늙었다는 자기 규정. 노화는 생물학적 현상이지만 노쇠는 심리적 요소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늙었으니 도전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은 신체 기능 저하뿐 아니라 뇌의 인지 기능 퇴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학술 근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노년의학 연구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32% 낮고 치매 발병 위험도 유의미하게 낮았다고 합니다. 나이보다 태도가 뇌와 몸을 먼저 늙게 만듭니다. 2. 타인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태도. 은퇴 후에는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외부의 평가보다 자기중심적 사고가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들이 뭐라 할까라는 시선에 갇혀 행동을 제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동 심리학적 관점. 심리학자 토마스 길로비치 교수는 사람들은 실제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율로 타인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스포트라이트 효과 스파트라이트 이펙트라고 하며 지나친 타인 의식은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심리 착각입니다. 자기 결정권을 회복하는 것이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3. 과거에 집착하는 태도. 내가 현역일 땐이라는 말은 자기 위안이 될 수 있지만 현재의 삶에 몰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촉새가 되기도 합니다. 은퇴 후 과거 경력을 반복 언급하는 사람일수록 현재의 사회 적응력이나 인간관계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노년 심리학 근거. 에릭 에릭슨의 심리사회 발달 이론에 따르면 노년기의 핵심 과제는 자아 통합대 절망입니다. 과거의 자기 역할을 인정하되 현재와의 연결 속에서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지금의 나를 기반으로 삶을 재설계해야 건강한 노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4. 경제적 요소만으로 삶의 가치를 판단하는 태도. 많은 이들이 연금이 얼마냐, 재산이 얼마나 남았냐로 은퇴 삶의 질을 측정하려 합니다. 물론 재정은 중요한 요소지만 경제력만으로 은퇴 후의 만족도를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행복 연구. 2021년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 결과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인간관계와 자율적인 활동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수준은 일정 수준 이후부터 행복도 증가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재정은 기본, 진짜 가치는 의미와 연결감에서 나옵니다. 5. 자식에게 기대는 의존적 태도. 은퇴 후 부모가 자식에게 지나친 정서적, 경제적 의존을 하면 갈등이 잦아지고 자존감 저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현대 가족 구조상 자녀 또한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부담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사회학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의 부담감은 평균 78점으로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한 정서적 갈등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로 독립된 삶을 지키는 것이 더 건강한 부모 자녀 관계를 만듭니다. 6. 건강은 원래대로 유지된다는 잘못된 믿음. 60세 이후 건강은 절대 자연스럽게 유지되지 않습니다.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스스로 개입해야 건강이 보존됩니다. 특히 근감소증과 만성염증은 60대 이후 건강 악화의 주범입니다.
의학 근거. 고려대 병원 노인의학센터에 따르면 60대 이후 꾸준한 근력 운동을 한 그룹은 5년 후 건강 유지율이 40% 이상 높았으며 낙상이나 입원율도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매일 30분의 걷기, 소식, 야채 섭취는 노년 건강의 3대 축입니다. 7. 새로운 기술과 변화에 대한 거부감. 디지털 리터러시 부족은 은퇴 후 삶의 고립을 부릅니다. 은행, 병원 예약, 공공서비스 등 모든 것이 스마트폰 기반으로 운영되는 시대에서 기술을 거부하는 태도는 사회적 단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지신경과학 자료. 신경과학 저널 네이처 리뷰즈 뉴로사이언스는 60대 이후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학습할 때 뇌의 시냅스 연결이 활성화되며 이는 인지기능 유지와 치매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힙니다. 배우겠다는 태도만으로도 뇌는 새롭게 깨어납니다. 결론, 삶은 늙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지는 것. 진짜 무서운 건 가난이나 질병이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게 굳어진 태도, 변화에 대한 두려움,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현재가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은퇴 후 삶은 여생이 아니라 제2의 인생 설계기입니다. 그 시작은 이 7가지 태도를 내려놓는 것에서부터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더 가볍고 자유롭게 만드는 건 재산이 아니라 마음의 리셋입니다. 60세부터는 버리는 자가 이깁니다. 불필요한 집착, 낡은 믿음, 틀에 갇힌 태도, 과감히 던져버릴 수 있다면 당신의 은퇴 후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은행장이었어도 소용없다. 퇴직 후 비참한 몰락을 겪은 남자의 이야기라는 조금은 충격적인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잘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조차 퇴직 후에는 전혀 다른 인생을 맞닥뜨릴 수 있다는 점, 어쩌면 다들 막연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직장인이라면 언젠가 나도 은퇴할 텐데 그때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하는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퇴직한다는 건 단순히 직장을 그만둔다는 뜻이 아니라 인생 2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들어 직업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웠던 사람들이 퇴직 후에 극단적인 몰락을 겪었다는 이야기들을 심심찮게 듣게 됩니다. 평생 몸담았던 회사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랐는데 막상 은퇴하니 소득도 끊기고 사회적 지위도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울감에 빠지거나 대인관계를 소홀히 해서 가족과도 서먹해지고 심지어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특히 은행장 출신이면 살 날 걱정 따위는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망했지?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사실 그분뿐 아니라 우리 주변을 가만히 둘러보면 비슷한 경험을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중요한 건 직책이 높거나 경제적으로 풍족해 보이는 사람이건 아니건 퇴직 후 삶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누구나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특별한 한 사람의 비극을 넘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퇴직 후 삶에 대한 경고입니다. 특히 아직 퇴직까지 시간이 남은 분이라면 지금부터 준비를 탄탄히 하셔야 하고 이미 은퇴를 하신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삶의 방향과 목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실제로 이런 몰락을 겪는 분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무너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내가 누구였는지에 집착하다. 인간관계를 잃어버린 사례. 먼저 A씨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A씨는 한 은행에서 상무까지 지낸 분인데 퇴직하기 전까지 수십 명의 부하 직원들이 그의 지시대로 일했고 주변에서 상무님 하면서 깍듯이 모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본인이 버는 돈이 많으니 부인과 자녀들도 큰 소리를 잘 내지 못했죠. 늘 중요한 결정을 본인이 해왔고 본인 스스로도 내가 가정의 중심이다 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은퇴를 하자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회사에서는 더 이상 A씨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고 새로 채용된 후배들이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가족들도 이전처럼 고개 숙이고 따르지 않았어요. 자녀들은 이미 다 컸고
개인 생활이 바빠지면서 A씨와 대화를 점점 줄였죠. 그러다 보니 A씨는 계속해서 과거의 상무님 시절이 그리워졌고 가족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나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하는 식의 말을 자주 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대화를 할 때마다 A씨가 과거 자신의 지위를 강조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은 부담스러워져서 슬슬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관계가 급속도로 무너졌고 은퇴 후의 외로움이 더 심해졌죠. 결국 A씨는 가족들과도 벽이 생기고 친구나 지인들과도 연락이 끊겨서 자기 혼자 속앓이를 하게 됐습니다. 돈을 적절히 모아놔서 경제적 문제는 당장 없었지만 과거 직함을 붙잡고 놓지 못한 결과가 외로운 노년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내 직함, 내 지위가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오셨다면 꼭 한번 되돌아보세요. 지금부터라도 가족과 진솔하게 대화하고 오래 볼 친구, 이웃과 시간을 보내며 의미 있는 관계를 쌓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호황기에 투자만 믿었다가 한 방에 무너진 사례. 다음 B씨 사례는 경제적인 몰락을 다루고 있습니다. B씨는 개인 투자로 꽤 큰 돈을 벌었던 적이 있었고 회사에서도 임원급으로 퇴직했어요. 50대 중반 퇴직 당시 퇴직금도 상당했고 모아둔 예금도 꽤 있었죠. 그래서 B씨는 내가 여태껏 투자로 손해본 적이 없다. 앞으로도 충분히 이만큼은 벌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 꾸준히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본인의 투자 감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시장 상황이 예전 같지 않아 잘못된 타이밍에 무리하게 큰 돈을 넣었다가 크게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예금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이미 나는 투자 전문가야 라는 자부심이 강했던 터라 자존심이 상해서 누구에게도 조언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여러 분야에 얽혀 실패를 반복했고 안 되겠다 싶어 빚까지 내서 만회하려 하다가 더 크게 잃어버렸죠. 또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한 방을 노리는 투기적 성향이 강해진 것도 원인이었습니다. B씨는 결국 퇴직금이며 예금이며 거의 다 잃고 빚더미에서 허덕이며 심각한 우울증까지 겪게 됐습니다. 사실 은퇴 후 돈 문제는 모두가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먼저 확보해두고 그 다음에 투자할 여력이 되는 금액으로만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죠. 아무리 과거에 좋은 기록이 있었다 해도 은퇴 후에는 한 번의 실패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3.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례. 마지막으로 C씨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C씨는 대학 교수로 계셨던 분인데 정년퇴임을 하자마자 나는 앞으로 뭘 해야 하나? 라는 공허감에 빠졌어요. 회사원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는 정년퇴임 절차를 밟았음에도 일상적으로 출근을 안 하게 되니 마음이 텅 빈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C씨가 젊었을 때부터 연구하고 강의하는 데에만 몰두했던 터라 취미나 여가 생활은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도 극도로 적었고요. 그러다 보니 퇴직 후 자유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스스로가 아무 쓸모가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든 거죠. 마치 평생을 달려온 목적이 사라진 느낌이랄까요? 초반에는 책도 읽고 여행도 가고 이것저것 시도해봤지만 곧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함께할 사람도 마땅치 않고 스스로 뭔가를 배우려니 조금 늦었다는 생각에 망설여졌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점점 집 안에만 틀어박혀서 우울감이 심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도 단절되면서 폐쇄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C씨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은퇴 후에는 돈뿐 아니라 할 일과 취미 그리고 가치 있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취미가 됐든 봉사활동이 됐든 소소한 아르바이트가 됐든 혹은 생업을 병행하는 새로운 도전이 됐든 간에 매일 아침 오늘은 뭐 하지?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갑작스러운 무력감이나 나는 이제 쓸모없다라는 생각에 빠져들지 않습니다. 맺은 말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오늘은 은행 장급, 임원급 혹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예외 없이 겪을 수 있는 퇴직 후 몰락에 대해 사례를 3가지 정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이제 좀 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라는 낭만적인 기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갑자기 생긴 여유 시간이 독이 되기도 하고 매일 지급되던 월급이 사라져서 자존심마저 흔들리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준비만 잘 되어 있으면 퇴직 후에도 오히려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거든요. 직장에서 얻었던 인맥이나 사회적 지위를 뒤로하고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첫째, 가족, 친구, 지인들과의 인간관계를 미리부터 챙겨두세요. 직함이 사라져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곁에 남아줄 수 있도록 진솔한 관계를 만들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 연금, 예적금 등을 만들어두고 투자에 접근하더라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세요. 은퇴 이후에는 한 번의 실수가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셋째, 나는 뭘 하면서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던져보세요. 취미, 봉사, 공부, 새로운 사업, 소소한 아르바이트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매일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뭘 하면 좋을까? 하는 기분 좋은 고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은퇴 후에도 삶의 활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나도 준비를 미리 해야겠구나 하는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직책에서 물러났든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를 은퇴했든 우리는 모두 어차피 언젠간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이 두렵고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준비하시면서 나만의 인생 2막을 어떻게 꾸려갈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58세 세무공무원, 연금만 믿고 퇴직 1년 만에 파산 위기. 충격적인 은퇴 스토리. 은퇴하면 편할 줄 알았는데 58세에 퇴직한 김 과장은 한숨을 쉬었다. 30년 넘게 세무공무원으로 일하며 성실히 살아왔고 정년이 보장된 직업 덕에 경제적 걱정은 없을 줄 알았다. 무엇보다도 매달 나오는 연금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퇴직 후 1년이 지나면서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현실과 마주했다. 한 달 200만 원의 연금,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줄 줄 알았던 그 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보고 그는 깨달았다. 고정 지출, 예상치 못한 의료비, 그리고 나름의 문화생활까지. 무엇보다도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였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니 씀씀이도 늘었다. 결국 그는 노후 생활이 시작되기도 전에 경제적 위기를 맞닥뜨렸다. 김 과장의 이야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공무원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연금만 믿고 은퇴를 준비하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힌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노후를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1. 연금만으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생활비가 감당이 안 된다. 공무원 퇴직자라고 하면 다들 부러워한다. 연금이 있으니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예를 들어 김 과장의 월 연금은 200만 원. 한때는 괜찮은 금액이었지만 고정 비용을 계산해보니 답이 나오지 않았다.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30만 원, 생활비식비, 교통비 등 70만 원, 보험료 및 의료비 40만 원, 경조사 및 기타 비용 30만 원, 문화생활 및 취미 30만 원.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만 해도 200만 원이 훌쩍 넘어버린다. 게다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면 적자는 불 보듯 뻔하다. 그러다 보니 그는 어쩔 수 없이 적금을 깨고 결국 퇴직 후 1년 만에 이러다 정말 파산하겠구나라는 위기감을 느끼게 된다. 대책은? 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최소한의 추가 소득원을 마련해야 한다.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퇴직 전부터 노후 예산을 짜야 한다. 퇴직 후 생활비가 어떻게 변할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은퇴 전에 소비 습관을 바꿔야 한다. 2. 퇴직 후에도 돈 쓸 일은 더 많아졌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에는 씀씀이가 줄어들 거라 착각한다. 하지만 은퇴하면 시간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진다. 사례 1. 60세 공무원 퇴직 후
지출이 더 늘어난 이유. 정년퇴직한 박 씨는 은퇴 후 새로운 취미를 찾으면서 여행을 자주 다녔다. 처음엔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라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잔고는 빠르게 줄어들었다. 은퇴 전에는 여행 경비를 신중하게 계획했지만 이제는 은퇴했으니 즐기자는 마음이 커지면서 통제력이 사라진 것이다. 사례에 이뜻하지 않은 의료비 지출 한 달에 50만 원. 퇴직 후 건강을 돌보려다 보니 병원 가는 횟수가 늘어났다. 정기검진, 약값, 운동 비용까지 더하면 한 달에 50만 원이 추가로 나갔다. 현역 시절에는 직장 건강보험 덕분에 저렴하게 해결됐지만 퇴직 후에는 혜택이 줄어들면서 부담이 커졌다. 사례 3. 자녀 지원 비용이 계속된다. 자녀들이 독립했더라도 부모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결혼, 내 집 마련, 손주 양육 등. 퇴직 후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줄 알았던 부모들은 결국 자녀에게 돈을 쓰느라 스스로의 생활이 빠듯해진다. 대책은? 퇴직 후에도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 노후 자금을 더 보수적으로 계획해야 한다. 자녀 지원 계획을 명확히 하고 본인의 노후 자금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건강보험 혜택 변화에 대비하고 의료비 지출을 예측해야 한다. 3. 퇴직 후 다시 일자리를 구할 줄 몰랐다. 연금만으로 부족해지면 결국 선택지는 두 가지다. 씀씀이를 줄이거나 추가 소득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 다시 일하려니 쉽지 않았다. 58세 퇴직 후 일자리를 찾으려 했던 김 과장은 현실의 벽을 느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을까? 공무원 생활만 해왔던 그에게 새로운 직업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생활비를 맞추려면 일을 해야 했고 결국 마트 계산원으로 취직했다. 62세에 퇴직한 최 씨는 은퇴 후 일자리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 지원서를 넣었지만 대부분 거절당했다. 나이에 대한 편견이 심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어차피 어렵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작은 온라인 사업을 시작했다. 처음엔 미약했지만 몇 년 만에 안정적인 소득원이 되었다. 대책은?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준비해두자. 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월 50만, 100만 원이라도 추가 수입을 만들 방안을 고민하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미리 훈련해두는 것도 방법이다. 결론, 연금만 믿고 퇴직하면 큰일 난다. 퇴직 후엔 편할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부분이다. 연금이 있어도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팍팍하다. 생활비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자녀 지원 등 지출이 계속 생긴다. 결국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다시 일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 그러니 연금만 믿고 퇴직하는 것은 위험하다. 퇴직 전부터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가 소득원을 마련하며 씀씀이를 조절하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를 만드는 핵심이다. 은퇴 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자. 미래의 나를 위해 지금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다. 퇴직 후 재정난 피할 수 없는 숙명인가? 해결책은 없을까? 앞서 살펴본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재정난을 피하고 여유 있는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을까? 이번에는 논리적 근거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살펴보겠다. 1. 지출은 소득에 맞춰야 한다. 마이너스 뇌의 소비 심리학. 퇴직 후에도 씀씀이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뇌가 기존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이다. 도파민과 소비 습관. 인간의 뇌는 보상 시스템에 의해 소비를 조절한다. 소비할 때마다 뇌에서는 도파민, 다퍼마인이 분비되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지출이 습관화된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도 뇌는 여전히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소비 패턴을 유지하려 한다. 소비를 통제하는 법. 소비 습관을 바꾸려면 소득 수준에 맞춰 생활비를 재설정해야 한다. 퇴직 전에 최소 6개월 동안 은퇴 후 예상 생활비로 생활하며 적응하는 연습을 해보자. 소득이 줄어도 내가 충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비용이 적게 드는 즐거움, 취미, 운동, 독서 등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만족스럽다라는 인식을 강화하면 소비 욕구가 줄어든다. 과학적 근거. 하버드대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돈을 쓰는 방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꼭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의미 있는 활동에 가족과의 시간, 자발적 봉사활동 등에 돈을 쓰는 것이 불필요한 소비보다 훨씬 높은 만족도를 준다고 한다. 2. 노후 소득원을 미리 만들어라. 마이너스 2차 소득의 필요성.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면 추가적인 소득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퇴직 후 이를 막연히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수동적 소득 패시브 인컴과 능동적 소득 액티브 인컴. 퇴직 후 경제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를 미리 만들어야 한다. 소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1. 수동적 소득. 임대소득, 작은 원룸 투자 등. 배당소득, 배당금 지급, 주식 투자. 지적재산권 소득, 책 출판, 온라인 강의 등. 2. 능동적 소득. 은퇴 후 가능한 파트타임 일자리. 컨설팅, 강의, 코칭 등 본인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 온라인 사업, 블로그, 유튜브 등. 과학적 근거. 2020년 미국 퇴직자 연구 AARP에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퇴직자는 최소 2개 이상의 소득원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즉, 연금 외에 추가적인 수입원이 있다면 재정적 불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현실적인 조언. 퇴직 전에 취미를 직업으로 연결할 방법을 찾아보자. 예 정원 가꾸기, 원예 강좌, 요리, 온라인 레시피 공유 등.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미리 경험해보고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3. 건강히 돈을 아낀다. 마이너스 의료비 절감 전략. 퇴직 후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 지출이다. 건강을 잃으면 병원비로 인해 노후 재정이 무너질 수 있다. 노화와 건강 유지의 상관관계. 40대 이후 근육량이 매년 1%씩 감소한다. 노화로 인해 혈압,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서 만성질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한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과 식습관 관리가 필수다. 과학적 근거. 2019년 세계보건기구 WHO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노인은 의료비 지출이 평균 35% 감소한다고 한다. 이는 운동이 혈압, 혈당 조절을 도와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때문이다. 실천 가능한 건강관리 방법. 매일 최소 30분 이상 걷기, 가벼운 근력 운동을 생활화하자. 건강식, 비싼 음식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기본적인 식습관 개선부터 시작하자.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면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결론. 은퇴 후 삶, 철저한 준비만이 답이다. 퇴직 후 연금만 믿었다가 망했다는 사례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노후를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소비 습관을 조절하고 추가 소득을 만들며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금이 부족하다면 소비 패턴부터 조절해야 한다. 수동적 소득을 미리 구축하고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건강 관리를 통해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큰 절약이다. 노후의 안정은 지금 준비하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지금 당장 계획을 세우고 한 걸음씩 실천해보자. 10년 뒤 후회할지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누릴지는 오늘의 결정에 달려 있다. 퇴직 후 필리핀. 과연 천국일까 지옥일까? 연금 200만 원으로 가능할까? 한국 vs 필리핀 리얼 비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꿈꿔봤던 은퇴 후 삶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특히나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필리핀 은퇴 생활에 대해 50대 퇴직 후 필리핀에서 살아보니 은퇴자의 현실은? 이라는 주제로 제 경험과 주위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실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저도 50대에 접어들면서 은퇴 준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평생 한 직장에서 일해오면서 경제적 안정과 건강, 그리고 앞으로의 삶의 질에 대해 많은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퇴직 후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라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는 순간들이었죠. 그런 고민 속에서 필리핀 은퇴 생활이라는 선택지가 눈앞에 나타났어요. 필리핀 하면 맑은 바다, 푸른 하늘, 저렴한 물가, 정말 많은 이들에게 매력적인 곳이지만 동시에 연금 200만 원으로 가능할까? 라는 의구심도 함께 생기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와 함께 주변에서 들은 3가지 생생한 사례를 통해 은퇴 후
필리핀 생활이 과연 천국일지 아니면 지옥일지 그 생생한 현실을 구어체로 풀어보려고 합니다. 1. 내 이야기 50대 후반 새 출발을 꿈꾸다. 저는 52세에 은행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후 마침내 퇴직을 결정했어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이 주는 안정감은 있었지만 반복되는 일상과 정체된 느낌은 점점 제 가슴속에 불안감을 키워갔죠. 은퇴 후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던 중 필리핀 은퇴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어요. 필리핀은 생활비가 저렴하고 기후도 좋아서 노후 생활을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처음엔 연금 200만 원으로도 충분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인터넷과 여러 매체를 통해 현지 생활비, 건강보험, 주거비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하나씩 검증해 나갔어요. 저도 준비 기간 동안 은퇴 후에 어떤 생활을 원하는지, 실제 생활비는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따져봤습니다. 결국 필리핀에서 겨울나기라는 목표를 세우고 준비에 착수하게 되었죠. 특히 인상 깊었던 점은 필리핀 현지에 오래 살고 있는 은퇴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나니 한국과의 생활비 차이, 환경 적응, 문화 충격 등을 현실감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물론 모든 것이 장밋빛만은 아니었지만 준비와 계획이 뒷받침된다면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 사례 1. 58세 은퇴 은행 지점장의 필리핀 새 출발. 첫 번째 사례는 58세의 은행 지점장을 은퇴한 김씨 가명 이야기입니다. 김씨는 오랜 직장 생활 후 은퇴 후의 삶에 큰 기대와 함께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어요. 퇴직 후 필리핀, 과연 천국일까 지옥일까? 라는 물음에 답을 찾기 위해 그는 직접 필리핀으로 눈을 돌렸죠. 김씨는 준비 기간 동안 현지 부동산 중개인과 여러 차례 상담을 하며 주거, 환경과 생활비, 의료시설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푸켓의 한 조용한 마을에 작은 주택을 마련했어요. 물론 한국에서의 생활과는 다른 점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초기에는 현지인의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해 소소한 오해와 불편함을 겪기도 했지만 차츰 현지 친구들을 사귀면서 적응해 갔습니다. 연금 200만 원으로 가능? 이라는 질문에 대해 그는 물론 생활 패턴을 조금 바꾸고 현지의 합리적인 소비 방식을 익히면 충분하다는 경험담을 전해줬어요. 김 씨의 이야기는 준비의 중요성과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배우고 적응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무작정 필리핀으로 뛰어들기보다는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하고 현지 문화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결국 성공적인 정착의 열쇠였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3. 사례 2. 61세 공무원 퇴직자의 필리핀 리얼 스토리. 두 번째 사례는 61세의 공무원 생활을 마친 박씨 가명의 이야기입니다. 박 씨는 오랜 공직 생활 후 은퇴와 함께 새로운 도전을 꿈꾸며 필리핀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한국 vs 필리핀 리얼 비교 라는 주제로 그는 자신의 은퇴 후 생활을 세세하게 기록하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박 씨는 처음에는 연금만으로는 모든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필리핀 내에서 파트타임 일을 겸하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시작해 추가 수입을 마련하려고 했죠. 그의 채널에서는 필리핀에서의 식비, 주거비, 의료비 등 실제 생활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한국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들이 절약이 가능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특히 박 씨는 은퇴 후 준비 없이 단순히 돈만 모아왔다면 이렇게 성공적일 수 없었다고 강조했어요. 그는 은퇴 전부터 여러 차례 해외 방문과 현지 문화 체험을 통해 미리 준비해 왔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문제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었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은퇴 준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이 되었고 특히 연금 200만 원으로 가능할까? 라는 의문을 품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4. 사례 3. 55세 자영업자의 은퇴 후 필리핀 생활 도전기. 세 번째 사례는 55세의 자영업을 하다가 은퇴를 선택한 이 씨 가명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자영업 시절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은퇴를 준비해왔고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위해 필리핀을 선택했습니다. 퇴직 후 필리핀. 이라는 결정은 가족과의 충분한 상담과
재정적 준비를 통해 내려진 결단이었어요. 이 씨는 필리핀의 생활 환경이 한국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여러 차례 현지 탑사를 진행하며 생활 리듬과 소비 패턴을 익혔습니다. 특히 그는 연금 200만 원으로 가능이라는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작은 규모의 로컬 커뮤니티에 가입해 현지 생활 정보를 꼼꼼하게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필리핀의 한적한 도시에서 비용 효율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었어요. 이 씨는 처음에는 문화 충격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게 저에게 새로운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며 은퇴 후에는 기존의 삶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필리핀 현지의 건강관리 시스템, 저렴한 식자재, 그리고 따뜻한 인간관계를 통해 다시 한번 인생의 즐거움을 찾았다고 해요. 그의 사례는 준비와 도전이 가져다 주는 긍정적 변화를 잘 보여줍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준비와 새로운 시작.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한 3가지 사례와 제 자신의 경험에서 보듯이 은퇴 후 필리핀 생활은 단순히 돈만 있으면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준비와 적응, 그리고 끊임없는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과연 천국일까, 지옥일까? 하는 의문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와 사전 리서치를 통해 그리고 현지 생활의 현실적인 모습을 받아들이며 적응한다면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금 200만 원으로 가능? 이라는 질문에 대해 결론은 개인의 생활 방식과 준비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와 김 씨, 팍 씨, 이 씨 모두가 보여주듯이 합리적인 소비와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지속적인 자기 개발이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선택지임은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준비를 하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퇴직 후의 삶은 또 다른 모험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은 두려움과 설렘이 공존하는 일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은퇴 후 다른 나라에서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소개한 이야기를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준비와 정보가 있다면 새로운 환경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멋진 인생 2막을 열어가길 바랍니다. 1. 현지 생활의 장단점 상세 분석 및 실행 지침. 필리핀의 저렴한 생활비와 기후, 문화적 매력. 실행 지침. 생활비 조사 및 예산 계획. 필리핀 주요 도시 세부, 마닐라, 다바오 등화, 관광지 보라카이, 엘리도 등의 월세, 식비, 교통비, 공공요금 등을 인터넷 자료 XPAT, ISTAN, NUMBO 등로 비교하세요. 예를 들어 세부 시내의 평균 월세는 약 2,030만원, 식비와 기타 생활비를 포함하면 월 200만원 이하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현지 기후 및 문화 체험. 필리핀은 열대 기후로 연중 따뜻하지만 우기와 건기가 명확합니다. 이에 맞춰 계절별 생활 패턴을 미리 계획하세요. 현지 문화 행사, 페스티벌, 마켓 등을 직접 체험해보며 현지 생활의 매력을 파악하세요. 실제 사례. 한 60대 은퇴자가 세부에서 생활비 150만 원으로 생활한 사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월별 예산표를 만들어 보세요. 실제 겪는 불편함과 어려움, 언어 장벽, 행동 지침. 필리핀의 공용어는 영어이지만 지역마다 현지어 타갈로그어 등가 사용됩니다. 기초 회화나 필수 단어를 미리 학습하세요. 어학원 수강이나 온라인 어학 강좌의 DOLINGO, 유튜브 강좌를 활용해 기본 소통 능력을 키우세요. 의료 시스템, 행동 지침. 필리핀의 의료 인프라는 지역마다 다르므로 생활 예정 지역의 의료시설 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영어 가능한 의료진 여부 및 응급대처 방안을 파악하세요. 국제의료보험 가입과 함께 해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리스트를 만들어 두세요. 치안 문제, 행동 지침. 현지 경찰서나 커뮤니티 센터, 온라인 포럼에서 최신 치안 정보를 확인하세요. 안전이 보장된 주거 지역과 커뮤니티를 선정하고 지역 주민 및 다른 은퇴자들과 소통하여 안전 팁을 공유받으세요. 실제 사례 및 통계 인용. 일부 지역에서는 치안 문제로 인해 야간 외출을 자제하는 등 생활 패턴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해 현지 치안 통계를 참고하여
지역 선택 시 우선순위로 삼으세요. 2. 은퇴 준비 체크리스트 및 실전 팁, 재정 계획, 예산 수립 및 자산 점검, 월별 예산표 작성, 필리핀 생활 비월세, 식비, 교통비, 공과금 등을 예상하여 상세한 예산표를 만드세요. 연금 200만 원으로 가능? 여부를 직접 계산해보고 필요한 경우 부수입 창출 방법 파트타임, 온라인 작업 등을 모색하세요. 비상 자금 확보.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 상황에 대비해 3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별도 마련하세요. 재정관리 도구 활용. 엑셀, 가계부 앱의 민트, GOOD, BOD, GT 등을 사용해 지출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예산을 검토하세요. 건강관리. 건강검진 및 보험 가입. 은퇴 전에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필리핀 현지에서 적용 가능한 국제의료보험을 확인하세요. 실행 팁. 현지에서 자주 이용되는 의료기관의 리뷰와 평판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세요. 운동, 식습관 관리 등 평소 건강관리 습관을 유지하며 현지에서도 운동 클럽이나 커뮤니티에 참여하세요. 비자 및 행정 절차. 비자 종류 및 체류 조건 파악. 필리핀에서 은퇴자 비자의 SRRV, 스페셜 레지던트 리타이리즈 비자 등 발급 조건, 신청 절차, 필요 서류 등을 미리 확인하세요. 실행 팁. 필리핀 대사관이나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이민 전문가나 현지 이민 컨설턴트와 상담하세요. 비자 연장 절차와 현지 행정 절차, 은행 계좌 개설, 통신 서비스 가입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세요. 3.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커뮤니티와 네트워킹. 현지 커뮤니티 및 모임 참여. 실행 지침. 온라인 포럼 활용. 필러피노 EXPATS, 리타인 더 필러핀즈 같은 페이스북 그룹, 레딧 커뮤니티, 블로그 등을 찾아 가입해 정보를 교류하세요. 현지 모임 참석. 은퇴자 대상 모임, 커뮤니티 센터, 교회, 스포츠 클럽 등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해 현지인 및 다른 외국인과 네트워킹을 형성하세요. 실제 사례. 한 은퇴자는 매주 현지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영어 회화 모임에 참여하며 생활 정보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도 얻었다고 전합니다. 정보 공유 및 경험 나누기. 실행 지침. 은퇴 후 초기에는 정보 교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온라인 세미나나 미섭을 통해 다른 은퇴자들과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세요. 커뮤니티 리더가 추천하는 생활 팁, 안전 정보, 할인 혜택 등을 적극 활용하세요. 4. 문화 적응 및 생활 방식 변화. 문화적 차이 이해 및 적응. 실행 지침. 현지 문화 강좌 수강. 온라인 또는 현지 문화센터에서 필리핀 문화, 예절, 역사 등을 배우는 강좌를 수강하세요. 현지 행사 참여. 지역 축제, 전통 행사, 지역 시장 등을 직접 방문해 문화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보세요. 실제 사례. 한 은퇴자는 처음엔 현지 음식의 매운맛과 재료에 놀랐지만 현지 요리 강습을 통해 자신만의 요리법을 익히며 문화 차이를 극복했습니다. 생활 방식 변화. 실행 지침. 식습관 및 교통. 한국과 다른 식재료와 요리법에 적응하기 위해 현지 재래시장, 농산물 직거래 등을 활용하세요. 대중교통과 택시, 오토바이 택시 등 다양한 이동수단의 사용법과 요금을 미리 알아두세요. 사회적 관계 및 소통 방식. 가족과 떨어져 지낼 경우 정기적인 연락 방법, 영상 통화, 메신저 등을 마련하고 현지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늘리세요. 현지 사회에서는 나이와 경험을 존중하는 문화가 있으므로 이에 맞춘 소통 방식을 익히세요. 5. 실제 은퇴자, 인터뷰 및 Q&A 세션 기획. 인터뷰 진행 및 콘텐츠 제작. 실행 지침. 인터뷰 대상 선정. 이미 필리핀에서 안정적으로 생활 중인 은퇴자들을 몇 명 선정해 인터뷰를 진행하세요. 인터뷰 질문 준비. 은퇴 후 필리핀 생활의 가장 큰 놀라움은 무엇이었나요?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실제 생활비, 의료 시스템, 사회적 네트워크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나요? 등의 구어체 질문을 준비합니다. 콘텐츠 공유. 인터뷰 영상을 촬영하거나 글로 정리해 블로그, 유튜브,
SNS 등에서 공유하여 다른 은퇴 준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세요. Q&A 세션 진행. 실행 지침. 온라인 커뮤니티나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실시간 Q&A 세션을 개최하여 은퇴 준비 중 궁금했던 점이나 현지 생활에 대한 의문을 직접 해결해 주세요. 6. 미래 전망과 개인적 성찰.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 전달. 실행 지침. 개인 기록 작성. 은퇴 후의 변화, 어려움, 그리고 극복 과정을 일기나 블로그, 영상으로 기록해 두세요. 기록은 미래의 계획 수립에도 큰 도움이 되며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성찰 모임 참여. 같은 생각을 가진 은퇴자들과 소규모 모임이나 독서 클럽 등을 만들어 서로의 경험과 성찰을 공유하세요. 도전과 배움은 계속된다. 실행 지침. 새로운 취미 및 학습. 현지에서 배울 수 있는 새로운 언어, 요리, 공예, 혹은 운동 등을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취미는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사회적 네트워크 확장에도 도움이 됩니다. 미래 계획 재정비. 은퇴 후 첫 1년 동안의 생활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계획을 수정하세요. 향후 5년, 10년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재정 및 건강관리 계획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FAQ 코너.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실행 지침. 의료 시스템 관련. 필리핀에서의 의료 시스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도시와 관광지 주변에는 국제 병원들이 있으며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의료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방 지역은 의료 서비스가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현지 생활 예정 지역의 의료 인프라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생활비 차이 관련. 한국과 필리핀의 생활비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필리핀은 월세, 식비, 교통비 등이 한국보다 50% 이상 저렴합니다. 다만 생활 방식에 따라 차이가 크므로 본인의 소비 패턴을 반영한 예산 계획이 필요합니다. 비자 및 체류 조건 관련. 은퇴 비자 발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별 은퇴 비자 SRRV는 일정한 연금 수령액, 재정 증명, 건강 검진 결과 등을 요구합니다. 최신 조건은 필리핀 대사관이나 이민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FAQ 자료 업데이트. 실행 지침. 온라인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에 FAQ 자료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독자들의 질문을 반영하여 새로운 답변을 추가해 주세요. 댓글, 이메일, SNS 등을 통해 받은 질문들을 정리해 FAQ 섹션에 포함시키면 더 많은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추가적인 팁들. 현지 전문가 및 커뮤니티 네트워크 활용. 초기 정착 시 현지 이민 컨설턴트나 이미 필리핀에서 은퇴 생활을 하는 선배들의 조언은 매우 큰 자산입니다. 관련 워크숍이나 세미나에 참여해 최신 정보를 얻고 그들의 추천 리스트 은행, 병원, 부동산 등을 참고하세요. 정기적 모니터링과 피드백. 은퇴 후 첫 6개월 동안은 월별, 분기별로 생활비, 건강 상태, 정착 상황 등을 점검해 개선점을 찾아보세요. 기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활 패턴을 수정하고 필요한 경우 커뮤니티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세요.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교류 강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 안정입니다. 현지 문화와 생활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친구와 취미를 통해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마련하세요.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과 추가 팁들을 따라 준비하고 실행한다면 은퇴 후 필리핀에서의 생활이 보다 현실적이고 풍요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준비와 계획, 그리고 지속적인 소통이 성공적인 해외 은퇴 생활의 열쇠임을 기억하시고 본인만의 맞춤형 계획을 세워보세요.